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5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자, 35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거절 이유 통지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서류에는 의견 제출 통지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의 어떤 서류 그런 제도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거절 이유 통지입니다. 심사를 했는데 등록 요건상 거절 이유가 있다면 거절 이유 통지라는데 그 서류 제목이 의견 제출 통지서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절차에 대한 것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것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절 이유 통지라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이유 통지는 언제 해요? 우리가 이제 특허청에 출원을 합니다. 상표를. 그러면 심사를 하겠죠? 그럼 심사를 하는 중에 심사 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 뭐 한 15개월 정도 됩니다. 한 1년 3개월 정도. 그때 처음 거절 이유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데 등록 요건을 검토했는데 등록 요건이 위배가 돼요. 그러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거를 딱 특허청에서 출원인에게 보내줍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변리사에게 통지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았다면 언제 통지되느냐? 일반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거절 이유는 없다면 출원 공고가 되니까 요때 당연히 거절 이유 통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상에는 출원 공고는 거절 이유가 없음에도 심사관이 보니까 또 거절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요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결정 전이면 언제든지 또 의견 제출 통지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거는 자, 이게 상표는 기술이나 어떤 디자인 창작에 관한 게 아니다 보니까 등록 결정이 있은 후에도 가능하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미 심사를 다 했는데 또 뭐냐 그러지만 등록되지 말아야 될 걸 아예 막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등록 결정 후에도 의견 제출 통지, 거절 이유 통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시면 돼요? 자, 출원을 했어요. 출원을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언제입니까? 여기가 최종 등록이죠. 최종 등록 전에는 언제든지 거절 이유 통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 결정 후에는 솔직히 의견 제출 통지를 했는데 의견 제출 통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법조문에 그렇게 놨어요. 등록 결정 후에 만약에 등록이 되면 거절 이유가 있어도 최종 등록이 되면 거절 이유 통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 결정이 나오면 출원인에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빨리 등록을 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빨리 납부해야지 최종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록이 되면 뭐 다른 사람만이 이제 무효 심판을 걸 수 있거든요.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만이. 그럼 무효 심판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절 이유 통지라는 건 특허청에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통지가 가능한데 등록 이후에는 심사관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법조문상으로 심사관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관련 있는 이해관계인이 무효 심판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등록 결정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의견 제출 통지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빨리 등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법조문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고 전에 심사할 때 하고요, 공고 후에도 가능하고요, 등록 결정 전에도 가능하고 심지어 등록 결정 후에도 가능하다. 그게 거절 이유 통지, 의견 제출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묶으면 뭐예요? 최종 등록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최종 등록 전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절 이유 통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표, 특허나 디자인하고 다르게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도 어떤 나름 더 특허나 디자인보다 많고 한 이유가 상표는 등록되지 않게 심사하는 게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표는 사용이 중요하거든요. 등록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양식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거는 자, 일본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일본은 이제 여기 한자로 쓰여 있겠죠? 실제로 일본 서류 같은 거 나중에 변리사가 되시면 이런 것들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견 통지서로. 그래서 이거 일본 거를 그대로 갖다 와서 그래요. 그래서 번호 어떤 것도 그렇고 여기 뭐 40-몇 출원 번호 있죠? 이런 것들도 비슷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일본보다는 가능한 한 많이 개정도 되고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특허청에서 이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제 매년 자꾸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매년 자꾸 개정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봐야 되는 게 변리사들의 좀 숙명입니다. 이런 분들. 뭐 어쩔 수 없죠. 특히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의견 제출 통지서와는 거절 이유 통지인데 보시면 뭐 거절 이유가 나오죠. 자, 우리 34조 1항 7호 기억나십니까? 자,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에 그것과 유사하다면 거절 이유 통지하는 게 34조 1항 7호입니다. 부등록 사유였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절 이유가 요건데 자, 원래 출원을 요렇게 했어요.
저희 그 사무소에 고객이고 최종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했더니 여기 UF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 UF라는 상표가 이미 있었어요. 비슷한 분야에. 그래서 지정 상품을 보시면 여기 전부라고 돼 있죠. 그 지정 상품이 다 유사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게 상표를 판단했더니 유사로 봐서 특허청에서는 이건 의견 제출 통지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거절 이유가 있는데 어떤 거절 이유? 34조 1항 7호라는 거절 이유. 자, 이거를 그러면 검토를 한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객한테 검토를 해서 알려주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34조 1항 7호가 부당하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 다투는 거고요. 타당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률 요건을 고려해서 대응할 만한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의견 제출 통지서는 거절 이유 통지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간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절차가 있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쭉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앞에서 많이 했었죠.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 공고라는 거, 거절 이유가 없으면 출원 공고를 하고요. 출원 공고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했고요. 그 외에 심사를 할 때 등록 요건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거절 이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 보종,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 시 특례, 박람회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정보 제공, 우선 심사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는 다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절차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면 또 한번 나중에 입문 강의 시간 얼마 되지 않죠?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뭐 좀 배속을 좀 빠르게 하면 더 빨리 들 수도 있으니까 자꾸 용어에 익숙해지시고 언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 진짜 한 두세 번만 보셔도 진짜 나중에 기본 강의 들을 때 거의 60, 70% 이상 머릿속에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을 포함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상표는 법률적인 거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하고 관련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특히 절차 같은 경우에는 반복이 최고인데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자꾸 용어에 익숙하려고 자주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시간도 많이 안 들고요. 억지로 쓸데없이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중에 변리사가 되시긴 하겠지만 우선 시험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득점 받아서 합격하시는 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보시거나 그러면서 이런 절차들을 이제 직접 경험하시면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께 되겠죠. 물론 당연히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거 절차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사에 관한 절차 이 정도 하고요. 다음 파트 할 때는 또 이제 상표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절차 다시 한번 또 가볍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은 2배로 힘들다. 근데 제가 좀 이제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며칠 안 올렸더니 정말 힘듭니다. 이거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올려니까 진짜 2배 이상으로 힘듭니다. 자, 시간에 맞춰서 계속 올려서 이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에게 계속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진 거.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오늘 할 일을 자꾸 내일로 미루거나 그러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공부는 더 그렇죠.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은 2배로 힘드니까 오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35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